중효의 제3기 수업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공익채널 복지TV 부울경 방송 회장님이시고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시며 대한민국 복지문화대상 조직위원장으로 계시는 무엇보다 우리 중효의 대학 총장님으로 계시는 김명수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강의 제목은 중효의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효의 교수법, 중효의 리더십, 그리고 변화와 개혁에 관한 강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저를 따라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꿈이 있다면 나이가 얼마든 결코 늦다거나 이르지 않다. 시작. 도전하고 싶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선택은 자유다. 정해진 규칙이란 없다. 최선일 수도 있고 최악일 수도 있다. 넌 최선이길 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 전혀 새로운 기분을 만끽해 보렴. 색다른 사람들과 사귀었으면 좋겠구나. 인생이 뿌듯하길 바라마. 설령 그렇지 못하다면 용기 있게 다시 시작하길 빈다. 벤자민 버튼이라는 이 주인공은 브래드 피트 주연입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 영화는 이미 태어날 때 80살의 외모를 가진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이 부모는 이것이 신의 저주다, 악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로원 문 앞에 이 아이를 버립니다. 그래서 양로원의 노인들 사이에서 버튼이 자라납니다. 70살의 외모를 간직했을 때는 10살이 됩니다. 60살의 외모를 간직했을 때는 12살이 됩니다. 그러나 70살, 60살의 외모를 가졌을 때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사랑하는 마음, 나이는 몇 살 안 되었지만은 외모가 60살의 외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소녀를 떠나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서 점점점 시간이 흐르자 이 사랑했던 소녀가 20대가 되고 이 벤자민 버튼은 30대의 외모를 갖고 다시 나타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져서 아이가 태어나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자기의 외모는 20대, 10대로 더 어려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곁을 떠나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사랑하는 부인과 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읽어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그리워하면서 썼던 교훈적인 내용, 그리고 다시 나타났을 때 이 아이는 7살의 외모로, 사랑하는 부인은 이미 70살의 외모와 딸이 35살이 됩니다. 지켜보면서 2살의 외모를 갖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장면을 편집한 영화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부성애,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What it's worth, it's never too late, or In my case, too early. To be whoever you want to be. There's no time limit. Start whenever you want.
뒤에 불 좀 꺼주세요. 네. You can change or stay the same. There are no rules to this thing. We can make the best or the worst of it. I hope you make the best of it. I hope you see things that startle you. I hope you feel things you never felt before. I hope you meet people with a different point of view. I hope you live a life you're proud of. And if you find that you're not, I hope you have the strength to start Start all all over. over again. 네, 이 영화를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과연 무엇이고 가족 간의 사랑은 무엇이고 바로 중요예의 기본적인 감성을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명작입니다. 자, 그다음 자, 우리가 이 님이라는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효와 예를 이야기할 때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님, 이 님이라는 것은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칭할 때 우리는 님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되는 것이죠. 이 점 하나가 내가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대상이 점 하나로 말미암아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나와 악연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것은 기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서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누누이 3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님과 남 사이는 점 하나 차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증오, 애정이라는 것은 사랑과 증오도 이건 종이 한 장 차이다. 증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증오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증오가 없다. 그래서 신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무관심이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증오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 님과 남 끝과 끝이지만은 점 하나 차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작곡가가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걸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탄생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럴 때 박수를 좀 치는 거예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네, 됐습니다. 네. 이럴 때 원래 박수를 엄청나게 많이 치는 건데 이렇게 제가 했던 강의를 듣고 노래를 만들었을 때 원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저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저작권 등록을 안 해놔서 이 노래가 나와도 그냥 하염없이 보고만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또 하나 점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질병이라고 있습니다. 고질병. 어느 날 우리 이영숙 원우님이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잠도 안 오고 힘도 없고 짜증나고 어느 날 갑자기 열이 확 올랐다가 갑자기 싸늘해졌다가 기분 좋았다가 슬펐다가 이렇게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을 때 병원에 갑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증상이 이렇습니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3일 후에 보호자하고 함께 오십시오.
우리 이영숙 환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고질병에 걸렸습니다. 앞으로의 수명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우리 이영숙 원우님은 6개월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3개월 만에 운명하고 맙니다. 마음의 병을 얻어서. 그래 똑같이 자 보호자하고 함께 오십시오. 같이 갔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점 하나 찍었습니다. 고칠 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영숙 원우님이 좋아하는 애기를 신세계 백화점에서 한 2개쯤 사드리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애기는 명품 백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그동안에 무기력하고 잠이 안 오고 힘 빠졌던 모든 것은 그냥 깔끔하게 다 낫게 됩니다. 뭐 하나 차이? 점 하나 차이예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효대사 이야기합니다. 원효대사가 어느 날 당나라에 불교 유학을 갑니다. 신라 시대가 바로 불교의 가장 전성기입니다. 신라 천년은 불교 천년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당나라에 가서 불교 공부를 하고 오겠다 해서 길을 떠납니다. 어느 날 길을 떠나는데 너무 늦은 밤에 동굴에서 자게 됩니다.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손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 바가지가 손에 딱 잡힙니다. 바가지가 손에 잡혀서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을 정말 맛있게 벌컥 마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을 마셨다 하고 단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위가 온갖 해골 투성이고 해골에 담겨져 있던 그 물은 맑고 깨끗한 샘물이 아니고 썩은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원효대사는 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맙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굴도 그대로고 해골도 그대로고 해골에 담겨져 있던 썩은 물도 그대로인데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원효대사의 마음만 변한 것입니다. 그때 얻은 깨달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이런 인간의 번뇌와 인간의 고민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크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얼마나 인간의 번뇌를 표시한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20년 전부터 강력하게 했더니 또 이분이 노래를 또 만들었어요. 노래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자.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했던 강의 내용을 듣고
노래를 만드는 분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이 노래의 모티브를 제공했던 분은 더 대단한 분이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원효 대사가 그 이후에 일체 유심조를 부르짖고 그 이후에 원효 대사의 사상이 바로 화쟁 사상입니다. 화쟁 사상. 모든 원한과 미움과 다툼을 화합으로 다 다스리자. 내 마음에 증오심과 미움과 다툼을 화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자. 그것이 바로 화쟁 사상입니다.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께서는 매년 바로 이 화쟁 문화 봉사상이라는 상을 제정을 해서 이렇게 화쟁 사상을 실천하는 분, 평화를 실천하는 분에게 항상 좋은 봉사상으로 매년 화쟁 문화 봉사상 받는 분들에게 상금을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매년 수상식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아마 그 화쟁 문화 봉사상도 개최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산 이 평화와 화쟁 사상을 위해서 우리 화쟁 문화 봉사 시상식을 하시는 우리 총재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난 인연은 3,000겁의 인연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3,000겁. 3,000겁의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겁. 1겁은 도대체 얼마나 긴 세월인가? 1겁. 1겁은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서남북 16km 40리죠. 동서남북 한 동쪽에 16km, 서쪽에 16km, 남쪽에 16km, 북쪽에 16km, 동서남북 16km나 되는 큰 바위돌을 1년에 한 번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선녀의 옷자락으로 이 바위돌을 이렇게 훑어서 이 바위돌이 다 닳아 없어질 때를 1겁이라고 한답니다. 1겁.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학설은 집채만한 바위돌을 100년에 한 번 물방울이 똑 떨어져서 이 집채만한 바위돌이 뚫어지는 그 시간을 1겁이라고 한답니다. 100년에 한 번 물방울이 똑 떨어져서 이 바위돌을 완전히 뚫었을 때 우리가 사자성어를 하면 수적 석천 물방울이 바위돌을 뚫는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 그랬을 때가 1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만난 인연이 3,000겁이에요. 중효의 대학 3기로 만난 여러분의 인연이 3,000겁이니까 얼마나 귀중한 큰 인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마주보면서 3,000겁의 인연으로 오늘 3,000겁의 인연으로 오늘 함께 만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하세요. 네. 네. 얼마나 이 소중한 인연인가요? 그래서 보면은 중요의 대학 원우의 인연은 3,000겁, 부부의 인연은 8,000겁이에요. 그럼 형제의 인연은 9,000겁입니다.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10,000겁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인연을 갖고 우리가 중효의 대학 3기 원으로 만나고 형제로 만나고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고 또 부부로 만나고 얼마나 큰 인연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효의 사상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근묵자흑 시작. 근주자적.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시작.
붉은 것에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인연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연을.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성공한 사람의 편에 줄을 서라. 그리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근묵자흑. 시작. 근주자적.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 것에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 그러니까 주위에 좋은 사람을 함께 만나고 그분들과의 인연을, 삼천겁의 인연을 자꾸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중효의 대학 3기에서 그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화향백리. 시작. 주향천리, 인향만리. 꽃의 향기는 백리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 간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잖아요. 만리라는 것은 4만 킬로미터잖아요. 전 세계로 가는 것이죠. 전 세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던 사람의 향기, 중효의 대학 3기 원우 여러분의 향기는, 중효의 사상의 실천과 전파는 만리를 퍼져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은 이런 가르치심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난향백리. 시작. 묵향천리, 덕향만리. 난꽃의 향기는 백리 가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한 먹을 가는 묵의 향기는 천리 가고, 덕의 향기는 만리 간다. 덕이, 그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 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덕이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윤리적이고, 지극히 도덕적이고, 사려 깊은 인간의 품성을 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총재님의 가르치심은 저에게 항상, 총재님이 저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덕을 베풀고 남을 원망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 총재님이 저에게 주신 가르치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중효의 대학의 건학 이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덕향만리, 중효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수로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덕향만리가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의 향기, 중효의 향기, 이것이 바로 덕향만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 아까 총재님 이건희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희 회장님의 7.4제는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7시 출근, 4시 퇴근.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또 한 분 계시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 변화와 개혁, 그리고 기본적인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중동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왔고, 베트남 전쟁에서의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바람에 경제 개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건설 부문 일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그 당시에 건설부 공무원들을 중동으로 파견했습니다. 중동 건설 부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분야에 진출해야 되는지 보고서를 쓰라. 한 달 만에 다녀온 공무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각하, 중동 건설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왜? 1년 365일 너무나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사병으로 다 쓰러집니다. 인부들이 일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물이 없습니다. 물값이 석유값보다 더 비쌉니다. 진짜 더 비쌌어요. 옛날 그 시절에 우리가 중동 가니까, 아랍에 가니까 석유값이 물값보다 비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물을 먹었으니까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동 건설은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도저히 저기 달러가 눈에 보이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을 청와대로 부릅니다. 정 회장, 당신이 한번 가서 보시오. 한 달 계획을 하고 중동을 갔습니다. 5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각하! 중동은 우리나라가 가장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공무원들이 한 달간 갔다 와서 보고서는 부정적인데. 각하, 중동은 너무나 우리가 일하기 좋습니다. 1년 365일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선선합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세 번째, 건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모래와 자갈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거 다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각각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석유를 싣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조선을 비우고, 석유를 다 비우고 나서 그 유조선에 물을 싣고 가면 됩니다. 그 물로 건설 현장에 쓰는 물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동 건설붐을 타고 경제 개발을 이루었던 것이에요. 똑같이 갔다 왔는데 한 사람은 부정적인 것, 한 사람 지극히 긍정적인 것,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 타파, 이것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관점의 차이예요. 그리고 중요의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옛날 그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청소년의 시각에 맞추어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카톡을 통한 영상 갖고 하는 교육, 만화로 하는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충효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접목되게 하는 것. 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태안군과 서산시, 바로 요 바다를 이렇게 방조제를 A-1, A-B 요 방조제를 막아서 1억 5,537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33배, 이걸 평으로 계산하면 4,700만 평의 땅을 만든 것이에요. 바다를 막아서.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는 좋았는데 방조제 A-1에 이 서해 바다가 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요 길이가 6km입니다. 6km인데 마지막 270m를 막지 못했습니다. 초속 8km의 유속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갔고, 5톤짜리 바위돌을 갖고 이걸 막기 위해서 5톤짜리 바위돌을 떨어뜨리자 순식간에 바위가 다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현대건설의 전문가들이 정주영 회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유속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렸다 공사해야 되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유명한 명언이 나옵니다. 회복이나 했어?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겠다. 그래서 낸 것이 330m 길이 되는 화물선 또는 유조선에 물을 가득 채워서 270m를 넘는 330m의 폐유조선을 갖다 댄 것이 이겁니다. 이 유속 강한 곳을
이 유조선을 막아서 자연스럽게 돌과 흙을 갖고 이렇게 막아서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4,700만 평이 공짜로 우리나라의 영토가 확장이 된 것이죠.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 것인가? 완전히 반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KT 홍보대사를 할 때 이런 얘기였습니다. KT가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지만 너무 매너리즘에 많이 빠져 있다. 그냥 모든 전화는 다 KT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변화하는 21세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낸 것이 헬로, HELLO, 헬로, 여보세요잖아요. 완전히 바꾸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HELLO를 OLLEH, 올레. 여러분 한 15년 전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광고에서 뭐 올레 했던 이런 광고 있었죠. 이 올레라는 것은 스페인어인데 놀람, 감탄, 환희 이런 뜻이에요. 여보세요를 이제 완전히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반대로 말을 바꾸어서 놀랍게 변화하겠다.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여기에 착안해서 장윤정이 노래 올레 올레 내게로 다가올래 올레 올레 이런 노래 만들었잖아요. 장윤정이 올레는 이 올레가 아니고 제주도의 올레길, 오솔길처럼 정감이 있는 길, 그 길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을 속삭이자 이런 뜻의 노래였는데 이렇게 단어 자체를 거꾸로 만들면서 새로운 놀라운 변화와 개혁과 환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관념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백날 이야기해봤자 우물 안의 개구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자, 이해를 못합니다. 내일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매미에게 매미야 올여름 즐겁고 행복했다, 내년 여름에 만나자,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매미는 여름 한철만 살다가 죽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뭐냐?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진정한 중효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더 재미있고 더 여러분의 흥미를 끄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괜찮고 멋있다고 마주보고 있는 분을 향해서 박수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먼저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총재님께 의논 드려서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은, 여러분 독실한 불교 신자는 매월 초하루가 되면 어디를 가시나요? 삼사순례 하시잖아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는 우리 이경철 장로님 매주 일요일마다 어디 가시나요? 교회 가시잖아요. 일요일만 가시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날 철야 예배도 하고 또 금요일 날 또 신자들 집에 금요 신방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5월 8일 어버이날, 5월 5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뭐 빼빼로데이 많은 날들이 있는데 저는 매월 8일을 효의 날로 정하자. 정부가 안 해주면은 우리 중효의 대학이 캠페인을 벌여서
매월 8일은 효의 날입니다. 매월 8일 날 부모님을 찾아뵙고 식사 대접하고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도 매월 8일이 되면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화도 드리고 편지도 하고 찾아가 뵈면 더 좋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하루는 그런 날로 우리가 생각하자 라고 저는 그런 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 운동을 우리 중요의 대학에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이고 우리 총재님의 생각이십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드는 거.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제가 주창했던 운동은 내 종교가 소중하듯 다른 분의 종교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자. 그래서 20년 전부터 이 운동을 벌인 결과 5월 석가탄신일 날은 교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수막을 걸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절에도 성탄절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현수막이 그때부터 붙은 것이에요. 작은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효의 대학 3기 원우 여러분부터 시작을 해서 매월 8일은 효의 날로 가자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때 백지영 비디오, 음란 비디오, 또 뭐 탤런트 하면 오현경 비디오가 막 나오자 청소년들이 음란 비디오에 노출되고 청소년들의 자살이 유행처럼 번졌을 때 이 청소년들을 유해 사이트로부터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청소년 보호 소프트웨어 네오클린 코리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의 학부모에게 무료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으로 2010년도에 한국을 빛낸 백인 선정이 되었었는데, 그때 영상을 찾았습니다. 고정관념 탈피. 제가 성형을 조금 했습니다. 조금. 점 하나를 뺐어요. 점 하나. 점 빼기 전에 얼굴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혹시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들 많이 하실 겁니다. 부산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클린웨어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해서 무료 보급에 나섰다고 합니다.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둔 이 가정은 컴퓨터가 안방에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려도 되고 걱정이 앞서고 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방으로, 제 안방으로 제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부산 지역 벤처기업 3개 업체가 공동 개발한 네오클린 대한민국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성인 사이트와 자살 사이트 등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해 사이트에 접속한 뒤 흔적을 지우더라도 방문 기록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코드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네오클린 대한민국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거나 CD를 실행하면 간단히 설치됩니다. 저희가 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한 벤처 클러스터 사업의 3개 회사가 저희가 힘을 합쳐서 이런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오클린 대한민국은 시교육청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되고 일반 시민들은 100만 명까지 CD나 다운로드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그 당시에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부모가 1000만 명이더라고요. 100만 명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900만 명에게 제가 팔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였어. 그런데 100만 명 보급이 딱 끝나고 유료화를 하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 당시엔 저작권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히 전개되지 않았을 텐데 100만 명의 학부모가 나머지 900만 명에게 무료로 복사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저 못 팔아먹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이렇게 되니까 KT는 뭐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돈을 그 당시에 2억인가를 투자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KT는 대기업이잖아요. KT에서 10억을 들여서 저보다 제가 이제 기본은 만들어 놨으니까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잘 만들어서 인터넷 가입하면 이걸 공짜로 깔아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주 요즘 말로 쫄딱 망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템을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을 사주겠다. 제 걸 사준 겁니다. 제 걸 사주면서 KT 홍보대사를 좀 해달라. 그 당시에 2005년도에 그 당시에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2005년도에 16년 전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복지 TV를 만든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청소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뭘 하느냐면 청소년 안전 캠페인. 대한민국의 장애인이 265만 명이에요. 265만 명인데 250만 명이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10%, 약 9.5%고 나머지 90.5%는 후천적으로 병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고로 인한 장애가 90.5%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천적 장애인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 안전교육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교육, 안전 UCC 이런 거 지금 저희들이 캠페인 벌여서 학생들과 함께 교육시키고 영상을 만들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중효의 대학 3기 원우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시작.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나를 위해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내 삶이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 누워서 내 삶을 돌이켜봅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좀 더 베풀지 못했을까? 이 베푼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도 있고 정신적으로 베푸는 것도 있고 양보와 배려도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속 남을 위해서 베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돈을 좀 베풀고 돈이 좀 모자라면 내 마음을 베풀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배려하는 것이죠. 둘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의 잘한 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도대체 그 사람의 잘한 점을 찾을 수가 없어. 나는 용서를 못한다. 이럴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들이 모여서 자식 자랑을 합니다. 고슴도치 어머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고슴도치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도치는 얼마나 부드러운 털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도치를 안았을 때 이 도치의 부드러운 털과 따뜻한 털, 그 털을 안고 있으면 나는 우리 도치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예쁘고
가장 부드럽고 좋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도 엄마가 봤을 때는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찾는 연습,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제가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다. 왜 안 써놨느냐?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마지막 네 번째는 총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효의 대학을 다니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해결이 된 거잖아요. 최소한 나는 앞에 세 가지는 혹시라도 부족할지 몰라도 마지막 가장 중요한 중효의 대학을 졸업했다. 이것을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중효의 대학 3기 원우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우리 총재님의 건학 이념, 그리고 우리 원우 여러분 모두와 사랑과 우애와 그리고 그리움으로 항상 보고 싶어하는 원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